제가 좀 일찍 왔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연찬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그 진정어린 이런 부탁을 마냥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자, 문정영 대변인.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온 것 어떻게 국민의힘에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SOS를 보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SOS라고 한 것은 뭐 나쁜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의 어떤 정신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그 말인즉슨 여러 가지 이번 저희 지도부의 논란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구심점이 없다였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반목과 내부 분열이 있었고 이 내부 분열이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 내가 당선된 직후부터 내부 분열 또 내부 흔들기 어떻게 보면 또 비당권파에 속하는 개별적인 의원들과도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넘기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저희가 여기서 되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랑 별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보수 진영의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들이 아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내부 인사들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웠다고 해서 어떤 뭐 백지수표, 만능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노력도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시간 민주당 워크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소신보다는 국민이 먼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예, 최 교수님, 저희가 좀 키워드별로 좀 엮어봤어요.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해서 나아가야 한다. 다수당 정권 탈환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철저한 발버둥이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 단결, 동지애가 필요하다. 자, 사실 일각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와달라고 했으니 이게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물론 뭐 점정식 원내대표가 그런 목적으로 불렀나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나 현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아예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자리에 오는 것 자체를. 왔다는 것 자체는 지도부에게 힘을 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정식 원내대표가 초청을 했을 때 가가지고 어쨌든 연찬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뭐 단합하자는 의미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찬물을 끼얹듯이 지도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안 가는 게 본인의 태도에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온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체제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뭐 아까 문재인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공과가 있는 분이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분인데 저분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뭔가 또 정치적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야 환호할 수 있겠지만 중도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로 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또 저렇게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가지고 연찬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 사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대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각각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의원 연찬회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시는 이건 당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이제 지나간 역사와 과거가 됐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꼭 그랬어야만 됐냐 하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고 봐야겠죠. 예,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 밝아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8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탄핵은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조광한 최고의 말처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냐. 자, 국민의힘이 어렵게 탄핵행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이제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현재 어떤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온 사례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을 하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당이라는 것은 늘 이제 미래를 향해서 또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찬회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이제 뭔가 좀 전열 정비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 들으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인데, 곧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전략을 짜야죠. 근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는 것은 이 탄핵이라는 문제를 또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효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오늘 하신 말씀도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단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본인도 뭐 예전에 친박 친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못 하셨는데 말로 이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당의 문제점들 지도부 중심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지도부가 과연 당내 지금 신뢰를 받고 있겠습니까? 어제 1주년이 됐는데 또 3선, 4선들을 모여서 이런 상태로서는, 이런 지도부로서는 도저히 총선 못 치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든 간에 본인 힘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뭔가 좀 이 지도부가 힘을 받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국민적 어떤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자꾸만 과거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단합해야 된다, 이현정이. 거의 단합해야 된다는 거에 한동훈 의원 빼고 단합해야 된다, 비단권파 빼고 단합해야 된다, 쓴소리하는 사람 제외하고, 이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그런 징계 없이 다 보수 세력은 뭉쳐서 가야지만 2028년의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그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말씀하셨겠죠. 모두가 다 단합해야 된다는 말씀하실 텐데 듣는 사람은 또 다를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단합이란 것은 우리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사람 다른 식의 해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말은 한 사람이 했는데 해석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연임 개헌 빌드업을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혜미 대변인, 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 혼자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허상과 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공소 취소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거고 없으면 그냥 두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한 여러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은 민주당 손을 지금 떠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특검이든 뭐든 다른 방안이 모색될 것인데 지금 구체적인 흐름은 없는데 마치 하라고 그걸 원한다는 듯이 실상도 구체적인 부분도 실체도 없는데 이 부분을 대단히 정치 공세화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야당의 역할이 뭐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다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구체성은 띄는 대상과 다퉈야 될 텐데 거기에는 미진함이 있다. 이건 방증하는 게 오히려 당내에서 본인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는 민주당 세미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